나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세계로 나가봐야 알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알고 있는 삶만 살 수밖에 없다. 사랑은 꽃처럼 자란다. 물을 주고 돌봐야 한다. 그저 놔두면 시들어버릴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랑은 작은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한다. 작은 배려와 이해가 큰 사랑을 만든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동반자의 힘이다. 강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며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것이다. 가까운 사이이지만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관계를 좋아한다. 애인이 나를 위해 주말을 비워놓는 것, 배우자가 밥상을 차려주는 것, 내가 전화하면 상대가 매번 전화를 받고 내일도 모레도 관계가 이어지는 것 중에서 당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대단치 않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터뜨린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며 앞서가려고 다투는 사람에게서도 배우려 한다. 내가 보아온 강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다. 성취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그 선택에 대한 믿음.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하게 하세요. 첫 번째 문은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문은 그 말이 필요한가? 세 번째 문은 그 말이 따뜻한가? 멘탈이 약한 사람과 멘탈이 강한 사람의 차이는 삶에 대한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타인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멘탈이 약한데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타인에게 무게가 쏠려 있기에 오히려 내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 더 노력하고 상대의 말에 더 예민한 겁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고집이 센 사람들을 멘탈이 셀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멘탈이 센 사람들은 생각이 유연하고 오히려 조용합니다. 하나, 모든 관계에 진심일 필요는 없다. 인생의 여유는 인간관계의 여백에서 나온다. 불편한 관계만 줄여도 인생은 충분히 여유로워질 수 있다. 관계의 여백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진심을 알아주는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자. 둘, 다정함과 친절은 체력에서 나온다. 체력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동력이다. 체력이 부족하면 쉽게 예민해지고 소중한 사람들과 의도하지 않은 섭섭한 일에 휘말린다. 나부터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여야 내 일상,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다. 셋, 가족도 결국엔 남이다. 남을 존중하듯 가족을 존중하면 서로 상처받을 일 없이 편해진다. 가족들과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서로에게 자신을 투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사랑이 아닌 집착이다. 둘은 그저 서로를 존중해주면 된다. 넷, 남이 던진 쓰레기를 받으면 내가 쓰레기통이 된다. 추한 사람이 내뱉는 말에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이 더 추해진다. 그러니 남이 던진 쓰레기는 지나치고 남이 내는 짐승 소리는 흘려듣자. 원래 대화라는 것은 수준이 맞는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다섯, 타인은 내가 느낀 불행에 완전히 공감할 수 없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타인이 공감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특히 불행이 그렇다. 누구나 자신만의 불행이 있다. 그럼에도 타인에게 자신의 불행을 호소해야겠다면 돌아올 대답과 반응에 어떠한 기대도 품지 말아야 한다.
6. 외로울 때 사람을 만나면 위험하다. 외로움은 사람과 관련이 없다. 즉,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외로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외로움을 사람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반드시 또 다른 괴로움과 마주하게 된다. 7. 불행은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의 깊이는 정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나에게 찾아오는 불행을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얼마나 오래 겪을지는 정할 수 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은 침착하게 받아들여라. 그것이 불행의 몸집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해라.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 1. 미루지 마세요. 2. 열심히 일하세요. 3. 조언을 구하세요. 4. 항상 학생이 되세요. 5. 유머 감각을 가지세요. 6. 좋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7. 가능한 빨리 시작하세요. 8. 시대를 앞서 생각하세요. 9.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10. 하는 일을 즐기세요. 레고에는 여러 모양의 조각들이 있다. 누구는 세상으로부터 전면적인 인정, 사랑,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 누구는 세상에 전면적으로 헌신하고 싶어 하지만 누군가는 광장 속에서는 살기 힘든 체질이기도 하다. 그걸 죽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냥 레고에는 여러 모양의 조각들이 있는 거다. 타인과의 비교에 대한 집착이 무한 경쟁을 낳는다. 잘 나가는 집단의 일원이 되어야 비로소 안도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탈락의 공포에 시달린다. 결국 자존감 결핍으로 인한 집단 의존증은 집단의 뒤에 숨은 무책임한 이기주의와 쉽게 결합한다. 한 개인으로는 위축되어 있으면서도 익명의 가면을 쓰면 뻔뻔스러워지고 무리를 지으면 잔혹해진다. 영화 위플래시의 교수는 비밥 재즈의 창시자 찰리 파커가 전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드러머 조 존스가 형편이 없는 연주를 한 그를 향해 심벌지를 던졌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 라고 말이다. 특기가 노력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든 응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노력뿐 아니라 결과로서 능력을 증명했는데도 기회를 박탈하는 시스템은 분노의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는 존재다. 어릴 때부터 잘하든 못하든 뭔가를 책임지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하고 못난 부분은 감싸주고 격려하는 문화가 기꺼이 책임지는 어른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잠재력은 크기와 모양이 얼마든지 바뀌는 신축성이 있는 그릇과 같으며 우리가 평생 하는 다양한 활동에 의해 그 크기와 모양이 결정된다. 학습은 개인의 잠재력에 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력을 개발하는 수단이 된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신의 컴포트존을 벗어나되 분명한 목표에 도달할 계획, 진척 정도를 추적 관찰할 수단을 가지고 집중하여 매진하라. 그리고 자신의 동기부여를 유지할 방법도 파악하라.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잘못된 세 가지 통념. 하나, 인간의 능력이 유전적으로 규정된 특성에 의해 제한된다는 오해. 둘, 어떤 것을 충분히 열심히 하면 반드시 실력이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 셋, 노력만 있으면 실력이 향상된다는 생각. 정체기를 통과할 다른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 시도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정확히 무엇이 발목을 붙잡는 난제인지 파악하라. 언제,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가. 컴포트존에서 벗어날 만큼 자신을 밀어붙인 다음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 보라. 그리고 발견된 특정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습 방법을 고안하라. 전문가의 중요한 특징은 분야 최고 대열에 합류한 뒤에도 계속 연습 방법을 개선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